소리 확인하고 시작하고요. 소리 안 들리시는 분들은 재접속 하셔야 됩니다. 재접속 하시면 들려요. 행복한 메일링 소리 확인. 이공주 아빠님 안녕하세요. 네. 전일 미국 시장이 좀 눌렸어요. 좀 눌렸는데 CPI에 대한 발표는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쉘터 비용, 그러니까 주거 비용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하락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CPI가 큰 폭으로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좀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자, 미국 시장 좀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날파리가 왜 이렇게 많지? 샤워했는데. 자, 이건 뭐야? 다우가 0.11%, S&P 500이 0.41%, 나스닥 종합이 0.85% 하락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러셀 지수가 0.7% 하락을 하면서 중소형 지수에 대한 조정 여부가 소폭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은 입장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들 좀 더 포함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WTI 원유 가격에 대한 것이 80불 극초반 정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다가 지금 83불, 84불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생각보다 원유 가격에 대한 것이 그동안의 자리를 보여줬던 80대 극초반 가격에 대한 자리를 뚫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물가 상승에 대한 것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천연가스의 가격은 뭐 지속적으로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달러 인덱스가 101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만 크게 나타날 뿐이지 뭐 크게 눌림을 받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에코프로에 대한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에코프로에 대한 향방에 따라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지속적으로 쏠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달려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하나증권에서 매도 레포트를 웬만해선 쓰진 않는데 매도 레포트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면서 좀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나타낸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 하나증권에서 레포트에 대한 내용은 김현수 애널이 쓴 건데, 뭐 사실 내용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는데 과열된 자리에서 자기가 보는 느낌은 뭐 많이 과열됐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2달 반 만에 거의 한 8배? 7배? 정도까지 올라갔으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급등한 거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포트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작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부터 제가 보고 있는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은 항상 그래 왔었죠. 항상 그래 왔습니다. 좀만 크게 볼게요. 전전일 82만원 정도까지 찍었던 에코프로가 70만원도 깨고 내려오면서 64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이번에 있었던 이 상승 부분이 워낙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격을 크게 키웠던 자리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 전 3월 달에 있었던 이격을 보시면 5일선을 크게 이탈하면서 큰 폭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죠. 이후에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격을 줄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번에 나타났던 이 슈팅 또한 조정에 대한 것을 빼고 본다라고 해도 단기적으로 급등에 대한 모습이
너무 과격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조정 여부,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에코프로에 대한 외인들의 수급 뭐 이런 것들이 뭐 날싸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뭐 지속적으로 외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게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조정에 대한 여부와 뭐 전반적인 흐름 뭐 조정을 크게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막 어떻게 해야지? 공포 심리를 막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소은행님 안녕하세요. 자,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어저께 조정을 받았는데 5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상당히 잘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복도론님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주식생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 CPI에 대한 발표는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줄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우리나라가 옵션 만기 날이에요. 옵션 만기 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 뭐 다이나믹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리튬 관련주 종목들의 흐름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주된 뉴스 중에 하나가 뭐 히토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 뭐 하나하나 좀 볼게요. LG전자가 전장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까면이 안녕하세요. 추가적으로 성장 동력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뭐 솔루션, 디스플레이 이쪽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크게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인리 니켈 관련해서 원자재 기업 IPO가 잇따라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니켈 관련주인 다이나믹 디자인 그리고 뭐 STX, 뭐 황금 ST 이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오늘은 조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아니 뭐 정치적으로 윤석열이 잘한다 못한다 뭐 보수가 잘한다 진보가 잘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1도 관심이 없고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것저것에 대한 방문 일정을 잘 잡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 친화적인 주식 시장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저는 굉장히 큰 박수를 좀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국내 전기차 공장에 대한 것도 최대 35% 혜택을 주겠다,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시설 투자처럼 새 공제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비 업종, 2차 전지의 장비 업종, 자동차에서 부품이나 라인 업종 이쪽에 대한 니즈 아니면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군들 중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중에서는 뭐 SP 시스템즈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또 SPG가 윗꼬리 달고 움직였는데 지금 현재는 T로보틱스죠. T로보틱스에 대한 흐름이고 유일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이 정도에 대한 종목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정부가 중국의 히토류 자석 제조기술 수출 금지에 따라서 R&D 지원을 하겠다.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히토류 하면은 누구나 항상 떠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뭐? 유니슨. 아니, 유니슨에 유니온. 죄송해요. 유니온 머티리얼.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추추연배님 안녕하세요. 그 안에서도 얼마 전에 저희 가족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행을 한 코니님 안녕하세요. 노바텍에 대한 흐름도 조금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자동차를 사야 되는지 2차 전지를 사야 되는지 이런 쪽에 대한 니즈들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성장 동력, 이런 쪽에 주목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해피스윙님 안녕하세요. 자이글 관련해서 지글지글 자이글인데 2차 전지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표가 3년간 준비를 했다. 미국에서 LFP 배터리 양산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이글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자이글은 잘 모르겠어요. 자이글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잘 모르겠어요. 이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사실 저는 좀 별로예요. 죄송해요. 자이글은 저는 좀 별로예요. 이때까지, 야, 이거 수익은 얼마나 났는데? 라고 하실 텐데, 아직 제가 주위에서 이제 탐방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조금 직접적으로 들은 게 없고, 저도, 조금 자료를 좀 찾아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이거 주세요. LG화학이 미국 기업인 제보와 손잡고 자동차 첨단 소재 바이오폴리프렌 생산에 대한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네, 맞아요. 추치현배님, 고기 굽는 기계예요, 자이글. 그 회사가 LFP 배터리 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지금 급등을 엄청나게 보여준 것이거든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주식을 보는데 시각적인 부분이 좀 달라요. 누군가는 수급을 보고, 누군가는 차트를 보고, 누군가는 기업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을 보는 사람들은 아직 수급이 안 빠져나갔어. 수급이 또 들어올 거야. 지금 실질적으로 금양 같은 종목이 뭐 진짜로 뭐 어마무시하게 생산량을 늘려 나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리튬에서 대장에 대한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제 상승 강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얘는 수급주예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뭐 저점, 뭐 눌림목, 뭐 N자, 뭐 3파동, 5파동,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가치 분석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진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K카를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종목을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저도 상한가 먹고 그랬어요. 티로보틱스 상한가 먹고 30% 먹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비중을 실어서 수익금을 크게 벌 수 있게 해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가 저와 다른 전문가들의 차이이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옵션 만기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거예요. 요 근래 들어서 어저께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 하나는 어저께 여의도 승부사에서 추천드린 종목 중 하나는 LX 세미콘이에요. LX 세미콘. 너 자꾸 큰 거 추천할 거야? 네. 왜? 제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 실질적으로 자익을 추천 종목이게 뭐 다른 반 추천 종목이다? 자기의 눈으로 이 차트를 봤을 때, 나 이거 1억 들어갈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이 종목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몰빵도 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한 차이입니다. 저는 정말로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순간적으로 아니면 시간이 한 1, 2주 정도 되면 추가적으로 내가 원하는 정도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20분이네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시간이 훅 지나갔는데 저는 이제 저희 가족분들 방송으로 전환할 것이고요. 자, 마지막 부분이죠. 루틴인데 자, 오늘도 이 방송을 보고 저와 함께하는 분들 계좌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수익 가득하시고 건강과 행복 넘쳐나시길 기대하면서 그리고 원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드리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를 위해 힘차게 가자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가자. 수고하셨습니다.